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도 다우와 나스닥 모두 신고가를 돌파했고 유럽 증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역 협상에 한 발 더 내딛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도 드디어 1160원대가 깨지면서 1159원이 되었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0.38% 상승을 했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다음 주 증시가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네,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억 원 이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도 세계 증시가 지금 전혀 나쁘지 않고 환율도 내렸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한국 증시 비관적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키움과 유안타가 서버 점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삼성증권 HTS를 사용하여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증권사의 HTS의 특징, 그리고 어떤 증권사가 좋은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예, 차트가 삼성증권 차트라서 조금 다르고 기존의 볼린저 밴드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없죠. 자,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2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0.82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다우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다우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어떠한 경제지표가 과연 잘 나왔을까 살펴보시면은 자, 지난번에 GDP, 미국 경제성장률 3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2.1이 잠정치였는데 이번에 2.1로 확정치가 나와서 미국 경제는 현재 견고하구나.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다우, 나스닥, S&P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비 지출과 기업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1.2% 정도 감소했다고 해서 이전 발표치보다 0.6 정도는 줄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다우와 나스닥 모두 신고가를 돌파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마찬가지로 0.50까지 올랐다가 종가 같은 경우에는 0.42% 상승으로 끝났어요. 나스닥이 상승했다라고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물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도 올랐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떤 걸 보셨나요? HLB라던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이 나왔었죠. 어제 여러분 HLB 생명과학이 급등하면서 어제 인터넷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커버링 대차 상한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 요렇게 기사가 나왔고 HLB 생명과학 지난주 금요일날 몇 프로 상승했죠? 11.9%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수급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어제 HLB 생명과학을 대거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7.58이라고 써진 거 보면 알죠? 장중에 나온 거예요. 장중에 추측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HLB 생명과학이 상승 중으로 보인다. 예, 저렇게 추측성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장중에 매동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로 나왔으나 장 매동이 전부 집계되고 끝나니까 어때요? 외국인이 먹튀했죠. 예, 삼성증권 HTS의 좋은 점은 이겁니다. 1차 매동, 2차 매동, 3차 매동, 4차 매동이 구분이 돼 있어서 따로 노트에 필기를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동이 나올 때마다 이게 캡처를 해놓거나 아니면 노트에 적어놓으면서 이걸 확인을 하는데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능이 딱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장 끝나고 장 초반이랑 이 매동이 따다닥 나오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동만 봐도 알 수 있죠. 추출성 기사를 장중에 보고 흥분해서 매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주가가 올랐잖아요. 11.90%나. 예, 주가는 올랐죠. 주가는 올랐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바로 빠졌죠. HLB 생명과학. 왜? 외국인의 먹튀를 보고 이거 당했구나 해서 개인분들이 팔으셨는데 자, 여러분 이 HTS가 이게 좀 조잡해요. 이 키움이라던가 혹은 유안타 같은 경우에는 HTS가 상당히 소비자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간의 단일가를 보려면 이렇게 또 창을 띄워야 되고 그러는데 보통 유안타라던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간의 버튼 딱 누르면은 시간으로 빡 변하고 보기 편하게 나오는데 다른 증권사들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중반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어제 환율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9, 1160이 깨졌습니다. 이건 매우 좋습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국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야간 선물도 좋고 환율도 좋고 전날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그렇게 나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대주주 양도 소득세 개인분들이라던가 혹은 기관 외인이 배당일과 주식 폐장일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하려는 습성이 되게 강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더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되고 내년에는 3억으로 낮추는데 요것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이 좀 불안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산타랠리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보세요. 상승률이 코스닥은 1년째 마이너스 3.55예요.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올라와서 6.92까지 올랐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렸지만 우리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1년 동안 기준일을 1월로 잡으면은 안 올라왔어요. 기준일이 여기가 1월이잖아요. 1월을 기준으로 지금 딱 하면은 제자리예요. 제자리에서 지금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거를 코스닥을 보시면은 더 처참하죠. 코스닥은 12월이 아니라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1월이 시작이 여기인데 여기까지도 못 왔어요. 700은 넘어야 되는데 700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국 증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제 올렸던 영상 다음 주 배당 결산인 마감 배당을 위해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북한의 최선희와 만남 불발 중국까지 갔던 비건 빈송 귀국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을 통하여 북미 접촉을 했던 게 무산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창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죠. 4% 상승으로 장이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14%까지 뛰었습니다. 뭐 중국에 가서 러시아하고 이야기해서 무슨 대북 제재를 풀어준다 그런 공상과학 소설 보면은 여러분 진짜 주식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장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시간 외에서는 별로 그렇게 빠진 게 없어도 다음 주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재보다는 이렇게 악재 뉴스가 더 부각되고 있고 지금은 어때요?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이런 종목이 지금 2200까지 갔어도 3500원에서 계속 빠지다가 이 대북 뉴스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오히려 하루 만에 여기에 있던 상승폭이 다 빠지고 그리고 잠깐 또 탈출 기회 줬다가 또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대북주는 진짜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 기관 수급 다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매매나 투매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9월 달에 물렸고 9월 달에서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매들이다 12월 달입니다. 이런데 물렸던 분들 신용 만기가 다 돼서 이제 이런 데서 투매가 나오거나 이 밑으로 더 깨지면은 반대매매 증거금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여기서 위에 올라와도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북주는 여러분이 지금 관중에서 지우세요. 지금 뭐 제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뭐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북한의 태도는 어떻죠? 오히려 지금 크리스마스에 미사일을 또 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고 트럼프는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면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스페코, 빅텍 그리고 퍼스텍 이런 방산주가 잘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얘네 둘이서 뭐 시소게임 뭐 반대 개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북주가 가면은 방산주가 내리고 방산주가 가면은 대북주가 오르고 뭐 그런 장도 지금 아닙니다. 완벽하게 소외된 섹터는 여러분이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스페코는 좀 괜찮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모순입니다. 왜? 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어때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호가도 너무 얇아요. 호가도 너무 얇아서 내가 1억만 들고 있어도 이 호가를 나 혼자서 다 깨야 돼. 그러면서 쫙 빠지기 때문에 큰 돈으로도 매매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오히려 12월 말에 한국 방위비 문제 때문에 요 방산주는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더 안 좋을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말인데 혹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이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 관람객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째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정우 씨, 마동석 씨 그리고 이병현 씨가 나오는데 관람객 평점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기자들도 평점이 상당히 안 좋고 제 개인적인 평가도 신파극에다가 거기다가 또 재난 영화에다가 액션까지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정말 어정쩡한 영화였어요. 그래도 지금 박스오피스 1위, 지금 예매율 1위라고 하는데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게 뭐 1000만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자막이 내려가는데 덱스터에서 배급을 맡았다라고 나왔더군요. 덱스터 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과 함께 2라던가 1이라던가 그런 게 나올 때 잠깐 올랐지만 오히려 그때 이후로 주가가 내려갔고 이번에 덱스터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백두산이 개봉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외국인 먹튀 다 하고 기관은 이 종목 거의 안 들어옵니다. 금투 같은 애들이 잠깐 들어오거나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잠깐 장난칠 때 빼고 이 기금이라던가 투신들은 거의 못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덱스터가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백두산이 관람객 100만 돌파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적자입니다. 예전에 구남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구남도는 800만이 넘어야지 흑자 전환을 하는 영화였는데 지금 이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병현 씨하고 그 다음에 하정우 씨, 마동석 씨를 써가지고 손익분기점이 730만 명이 넘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40만 명 넘었습니다. 40만 명 넘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도 못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봉화동 전투, 일본 불매운동 시절에 봉화동 전투가 개봉을 해서 이 컴퍼니 K라는 종목이 막 상한가 가고 놀고 그랬었는데 어제 8%나 빠졌었죠.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어제 8% 빠졌고 외국인 이쪽에서 하루 먹고 먹튀했는데 최근에 어떻게든 좀 올라오는 것 같다가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이렇게 다 빼버렸고 얘는 신규 상장주라서 그렇게 지금 오를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또 국뽕 코인이라던가 뭐 그런 거 타면서 애국 영화가 나와서
오른다. 그런 것도 솔직히 지금 보기 힘들고, 이때 어땠어요? 뭐 봉오동 전투 300만 넘었다, 몇만 넘었다 했는데, 봉오동 전투가 손익분기점이 400만이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겨우 넘고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성적이 처참했고, 그래서 주가가 그 뒤로 회복이 안 되죠. 내가 코스피 2200을 가든 코스닥이 이제 좀 올라오든 말든 나는 100원도 안 오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하고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어떻게든 내가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이 있는데 하락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쪽 섹터로 넘어가야 돼요. 이쪽에서 손절을 하고 어떻게든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쪽에서 한 5% 손실을 봤다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똑같이 5% 먹는다고 해서 본전이 안 오지. 내가 5% 손절을 보면은 보통 7% 이상 수익을 봐야지 수수료를 포함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먹으려고 7% 10% 갈 거다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번 매매하세요. 3% 3%씩 두 번 잘라가지고 매매를 하던가 그냥 매매를 횟수를 늘려서 복구하는 식으로 해야지 얘에서 5% 때려 맞았으니까 쟤에서 7% 먹어야지 그런 단순한 논리로는 안 됩니다. 저는 보통 종가 기준에 슈팅이 나오면 무조건 거의 파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영화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왕국도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CGV에서 겨울왕국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CGV IMAX에서 겨울왕국이 열풍이다. 그러면서 겨울왕국 수혜주다 하면서 뉴스를 계속 빵빵 띄우는데 어제 어땠어요? 주가가 그냥 내려갔죠. 그런데 장 시작했을 때는 저 뉴스 때문인지 갭이 떴었어요. 보시면은 갭이 0.56까지 올랐다가 1% 올랐다가 그냥 쑥 빠졌는데 겨울왕국이 오히려 개봉한 다음에 쭉 내렸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겨울왕국 개봉 때문에 요만큼 뛰어났다가 겨울왕국 개봉하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죠. 실적이 없는 주식 같은 거 그리고 찌라시를 올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깐의 반등은 줘도 오히려 제자리로 주가가 내려가거나 더 빠진다.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영화 관련주는 여러분이 특히 손댈 만한 게 없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정말 성적도 다 안 좋았고 재미도 없고 내년에 개봉할 만한 대작들이 뭐 어벤져스 뭐 이런 급의 영화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는 지금으로서 뭐 딱히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어제 고점에서 내렸던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시면 3% 가까이 갭을 띄워놓고 그리고 바로 다 빠졌습니다. 한번 갭을 띄워놓고 5분간 시간을 주고 그리고 촥 빼서 종가도 안 좋게 줬는데 이 이유가 유상증자 납입일이 좀 연장이 됐는데 돈을 납입을 안 해가지고 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난 다음에 여기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히려 앞당겼어요. 앞당기면서 지금 시간외를 딱 보시잖아요. 5% 갭이 떴는데 여기 3만 주밖에 없어요. 3만 주면 여러분 얼마예요? 39 이거 3만 주 해봤자 1억 약간 넘죠. 그나마 여기 위에서 샀던 사람들 금액보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더 낮은데 이거는 뭐 지금 시간에서 갭 떴다고 여러분 뭐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영우 DSP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은 매매하고 지금 어때요? 일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타점이나 그런 거 막 올려놓고 그렇지만 이거를 뭐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다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다시 팔고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아서 여러분이 막 2시 때 오후 2시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투매가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요일은 종배를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종배를 왜 피해야 되냐 말했죠. 신용이라던가 미수 쓰시는 분들은 이자 비용이 더 나가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평소에 거래량이 그렇게 썩 많은 종목은 아닌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1,700원짜리가 2,350원까지 올랐네. 그럼 대략 40% 정도 올랐는데 얘가 지금 또 올라가기보다는 또 조정을 줄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리고 먹튀한 애들 외국인이 주포였는데 요 먹튀도 많이 하고 얘네들도 여기 좀 팔고 있어서 상당히 찜찜한 종목이고 얘는 연기금 같은 애들이 못 들어온 종목이라서 이런 애들은 아까 이런 공략 포인트가 있어도 두 번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먹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막 두 번 다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공략을 했어도 한 번에 끝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 물려 있었다. 이쪽에 잘못 들어가서 물려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탈출을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물려 있었다가 이제 더 가겠지 했는데 탈출 공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탈출 안 했다가 결국에 종가에서 마이너스. 이쪽이면 본전이잖아요. 아니에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물론 얘가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SFA 반도체도 그렇고 52주 신고가는 다 보내요. 반도체 관련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주, 자 52주 신고가는 다 보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추가 매수라든가 추가 매도가 없어야 되는데 매도가 요즘 너무 빨리 나오죠.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섹터 순환매가 올 때마다 빨리빨리 본인도 바꿔야 돼요. 얼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반도체주 정말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트에 반드시 반도체주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반도체주는 4분기 실적 막 그때 나올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적보다는 지금 이슈가 있었을 때 차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반이라도 팔거나 들고 가도 어때요? 좀 오래 가져가는 쪽으로는 보다는 수익일 때만 넘기고 그리고 저처럼 그냥 아까처럼 몇 포인트를 이렇게 딱딱 공략해서 나오는 게 더 수익률이 높지 지금 이런 거 뭐 가져가 가지고 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더 가고 그런 장이기보다는 지금은 이낙연 관련주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도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간에 약간 소외됐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간에 이제 아예 관심을 못 받던 반도체주들이 급등 나오면서 약간씩 이제 반도체 순환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제 여기서 말했던 이벤트가 있죠. 무슨 이벤트가 있다? 자, 바로 23일 날 12월 23일은 시진핑 회담이 있고 아베 총리 회담은 24일 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크리스마스라서 쉬는데 이 화장품 중국 면세점은 이미 금요일 날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이 시진핑 회담을 한다고 해서 윙인푸드라던가 혹은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호텔 신라들이 빵빵 오른다면은 그때 따라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히려 윙인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하락이 나왔죠. 얘네가 지금 물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은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심리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갭을 띄워서 시진핑이랑 뭐 잘 돼서 한류 해체라던가 미중 무역 협상 뭐 잘 돼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여기까지 지금 3일 동안 시간을 줬고 시세를 줬으니까 이제 지난번 저점 여기 깨고 내려갈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탈출 기회 주면은 무조건 나오세요. 무조건. 그리고 금요일날 노려볼 만한 종목은 클리오가 있었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불매운동 피해줍니다. 일본 라쿠텐 온라인에서 이제 화장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보다 반등도 더 안 나왔고 실적도 안 좋았죠.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영업이익 61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실적이 언제 나왔어? 11월 13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팍 올렸다가 빼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9% 올랐을 때 얘는 돌파로 봤어야 돼요. 돌파로 언제 본다? 첫 번째는 25,500원에서 21,000원 돌파. 요 사이 틈이 있었는데 11시 반 정도에 봤으면 됐어요. 이 아침에 이 갭 뜬 건 상관이 없고 이제 얘가 여기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기준점을 25,500원에 되게 매물이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뚫고 올라가면은 27,50원이라던가 아니면은 28,000원 이내에 나오는 시나리오로 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여기에는 21,000원에는 어마어마하게 매물대가 많았거든요. 21,000원. 그래서 21,000원을 여기 뚫으냐 마느냐 싸움이었는데 나중에 떨었는데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은 막판에 밀리면은 끝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국인이 평소에 수급이 없다가 지금 잠깐만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난번에 고점 한번 뚫다가 이번에 두 번째 돌파니까 이제 여기 가겠지 이 생각보다는 물리신 분들은 나간 다음에 나중에 봐도 상관없는데 이 기회를 줬는데도 못 나가버리면은 얘네들은 안 나갔어 하고 더 뺍니다.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과 달리 이런 애들보다 훨씬 시세가 좋았고 여기 보시면은 토니모리 이런 애들 보세요. 하나도 안 왔죠. 그 다음에 에이블 CNC 얘네는 오히려 더 빠졌던 것처럼
약간 소외되면서 주춤주춤거렸던 클리오가 오히려 금요일날 공략해볼 만한 놈이었어요. 근데 얘는 일본에도 연관이 있었고 일본 회담이 24일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다른 애가 죽어도 얘는 어느 정도는 좀 지탱해 줄 수가 있죠. 왜? 24일날 아베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23일날 재료 소멸이 아니라 24일날 소멸이라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얘는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이런 애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2200을 뚫고 지금 올라온 이 상황인데 주식 카페나 인터넷 게시판에 뒤져보시면은 깡통으로 검색해보면은 지금도 깡통을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깡통을 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 깡통을 찼을까? 근데 그 큰 이유가 뭐다? 자기는 강의도 듣고 뭐 하고 했는데 그 강의에서는 잡주하고 세력주 위주로 가르쳤는데 지금 같은 시즌에는 반도체라던가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였고 잡주에다 베팅을 했는데 오히려 반등이 안 나오고 줄줄줄 빠져서 깡통을 찼다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막 많이도 나왔고 잡주 전성시될 때는 수익률도 되게 많이 나왔고 투자대회 같은 데도 나갔는데 입상도 했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너무 크게 나서 깡통 찼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요 주식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데서 해주는 데는 거의 세력주, 잡주 위주로 해주고 일반적인 주식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최근에 이렇게 잡주가 몇 번 상승을 했었죠. 까뮤 ENC 같은 경우에도 LG, 피인수설 이런 찌라시 같은 거 띄워놓고 이렇게 상한가 갈 것처럼 빵 꼬셨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화, 수, 목, 금 한 번도 빠짐없이 빠지죠. 근데 이런 잡주를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한가를 갈 거라 생각하고 상 따신 분들 혹은 이게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양봉의 몸통 절반인 13,800원에 종가 베팅을 때리시는 분들 혹은 이쪽에서 이제 본인들이 배운 매매법, 삼운봉 매매법이라던가 뭐 이런 거 산다고 해서 이런 데서 막 들어가시는 분들 쫄딱 망했죠. 여러분이 커뮤니티를 통해 아니 유료 강의를 통해서 배운 매매법이 하나도 안 통해요. 근데 지수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장이 나쁘지 않은데 양념반 치킨반처럼 지금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반반인데 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했을까? 까뮤 ENC 같은 이런 잡주를 공략했을까? 왜 그런 것만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식을 정상적인 종목을 매매하는 것부터 배우고 정상적인 종목을 매매를 계속하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장이 상승세를 타고 상승장으로 바뀌면은 오히려 요렇게 잡주 같은 애들은 급락이 나오고 일반적인 주식은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는 못 가도 급등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높은 수익률 막 상한가를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수익률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매매했던 계좌들 보고 흥분해서 본인도 그렇게 하다가 조금 큰 수익 잠깐 얻었다가 다 뱉어나고 그런 게 그거예요. 정상적인 장이 오면 그분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요. 손가락 빨거나 오히려 큰 손실을 봐요. 근데 이런 종목도 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거래량 그리고 뭐 5일선 위에 매매 뭐 8일선 매매 위에 10일선 매매 위에 그런 거 볼링저도 뭐고 다 써서 매매를 해보면은 매수 타점이 막 다 나온다니까. 근데 매수 타점이 나와도 정반대로 가죠. 왜? 소문에 오른 주식이고 잡주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은 이게 왜 HTS가 좀 구려가지고 이 종목 뭐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지금 뭐 회사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재무제표 보기도 막 이런 게 힘들잖아요, 이거. 뭐 이런 거 힘들어가지고 제가 무료 증권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을 때 보시면은 투자주의가 걸렸고 단일 계좌 소수 거래 매매 이게 뭐다? 이 동호회라던가 이런 장난치는 애들이 한 계좌를 이용해서 대량 거래가 일어났다 해서 그 다음날 급락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리고 그런 건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종목을 매매하시고 반드시 내가 여기에 지금 하락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손절을 치거나 부분 손절해서 이쪽으로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종목이 올랐다고 해도 내가 평단가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평단가가 너무 높아도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종가 베팅으로 매매를 하세요.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종가 베팅을 하면 좋은 점이 뭐다? 아침에 보시면은 아침에는 무조건 급등하고 시작을 해요. 요즘에 보면 트렌드가 뭐냐면은 급등으로 시작한다고요. 여기 시간대를 보면은 아침에 9시 5분이 되거나 9시 2분 때는 항상 1000종목, 900종목, 800종목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팔아버리세요. 종가 베팅 때린 다음에 아침에 팔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승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가에서 내가 선택을 했어. 내가 종가에서 평단가가 안 좋을 수가 없지. 왜? 일단은 상승 종목에서 베팅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추가 상승이 나온 건데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 종목이 요즘 상승이 추가가 더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테스나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KC텍 전부 다 상승하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오지 오히려 내리고 있는 아까 까뮤 ENC라던가 이런 애들 내리고 있는 애들은 계속 내리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위메이드 게임주 같은 애들 내리는 애들 계속 내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리는 애들은 종가 베팅해도 여러분 그 다음날 갭이 안 떠요. 지수가 올라도. 그런데 오르는 애들은 종가 베팅하면은 지금 더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승 종목으로 내가 가야 돼. 내가 상승 종목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아침에 시초가 매매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애를 때려가지고 매매하고 있는데 그거는 직장인분들이 못해요. 직장인들이 못하고 직장인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종가 베팅 빼고 솔직히 없어요. 근데 종가 베팅으로 하고 아침에 뭐 더 오를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시초가에 매도하는 그 전략으로 하면은 지금 꽤 짭짤하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꽤 짭짤하게. 자, 그리고 이거 HTS를 보여드리다가 이제 삼성증권이라던가 그리고 수수료 무료 이벤트 증권사가 왜 HTS가 안 좋거나 그리고 또 내가 왜 무료 증권사를 안 쓰느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 사태 이후 막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하고 뭐하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을 예전부터서 계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규 회원만 무료 수수료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좋은 거는 이거 말했던 거 매동보기 편하다 빼고는 솔직히 이 HTS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 증권사를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HTS를 여러 가지 비교해놨던 영상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주식하기 좋은 증권사와 HTS는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증권사 선택을 좀 하실 수 있겠죠. 제가 특정 증권사를 언급하면서 여기 정말 꾸졌어요. 뭐 했어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혹시 압니까? 유튜브를 하다가 그쪽 증권사한테 광고를 받거나 CF를 찍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특정 회사 언급을 하면서 여기 진짜 꾸졌어요. 쓰지 마세요.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들을 너무 많이 써봤는데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너무너무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냥 돈 더 주고 수수료 그냥 돈 더 주고 다른 증권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증권사 HTS를 켜놓고 매수할 때만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신용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신용이 되는 종목이 거의 없거나 수수료 무료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신용 수수료가 14%, 15% 너무나 비쌉니다. 키움도 비싸지만 거기보다 신용이 더 비싸요.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한테 일반적인 현금으로 매매할 때는 유관 수수료를 제외한 이제 증권사 수수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조삼모사죠. 내가 신용을 쓰거나 미수를 쓸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증권사 사면은 수수료가 2배, 3배 나오고 또 HTS가 정말 구립니다. 이런 데 보셔도 HTS 호가창이라던가 체결창 보기 너무나 불편하죠. 이게 뭐예요? 체결창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화면에 너무나 적죠. 너무나 적고 보기도 불편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쓰는 이 증권사가 이게 특화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서 막 그런 걸로 제가 써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불편하고 다른데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HTS를 쓸 때 매도 금액에 수수료가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예상 금액에 수익이 찍혀 있고 그리고 예상 신용 이자라던가 혹은 기관 수수료라던가 뭐라던가 유관 수수료 이렇게 수수료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수수료를 포함해 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나오고
뭐 그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말고 삼성증권 말고 다른 HTS를 썼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건가 해서 그 증권회사에다가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원래 안 나온대요. 예. 뭐 신용이자든 일반 이자든 그리고 또 이 통장이 은행에서 만든 거든 뭐든 그런 거 수수료 보기가 제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고 얘네는 왜 이렇게 할까? 아, 무료 증권사는 다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버그가 많은 것도 많아요. 이게 무슨 버그냐면은 이게 체결창 호가창이 막 빠르게 넘어가는 거는 이 특정 그 증권사를 쓰면은 중간에 다운이 돼가지고 화면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또 특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얘네들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체결창이라던가 이걸 호가창 보고 이제 매수를 했어. 근데 내가 수정을 하려고 해. 이걸 지금 다시 취소를 하려고 해. 근데 취소를 하는데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를 할 때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데도 있지만 옵션에서 비밀번호를 통일로 시켜놔서 이쪽 창에서 이쪽 창으로 옮겨가도 비밀번호를 칠 필요가 없어요. 창을 여러 개 띄워놔도 예를 들면 여기는 체결창이 이렇게 있고 여긴 주문창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치면은 이쪽에서 비밀번호를 안 쳐도 되는데 이쪽에서 비밀번호를 또 치고 이쪽에서 비밀번호를 또 쳐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취소를 하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주문을 할 때도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고 근데 단타는 여러분 이게 초단위 싸움이거든요. 초단위 싸움인데 이쪽에 걸었다가 취소를 딱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해봐. 그러면 이쪽에 취소해야 되는 게 늦어가지고 체결이 해버려가지고 폭탄 투매 나올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게 올라오길래 좀 더 위에서 팔려고 이걸 수정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됐어. 비밀번호 넣다가. 그래서 체결돼 버리면은 더 높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수익을 더 못 챙기게 되고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증권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고 전화해서 말을 하면은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뭐 수정할 계획도 없어요. 근데 키움이라던가 유안타라던가 특정 증권사들은 트레이너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계속 추가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작의 VI 지금 보시면 VI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예상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증권사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많고 이 체결창 호가창도 이게 다시 보기가 지원이 안 되는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얘네는 장사를 하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증권사들이 꼭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더군요. 근데 걔네는 지금 자기네가 왜 손님이 없고 왜 자기네 증권사를 안 쓰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환율이 1150원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밤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 역시 내려갔습니다. 현재 환율과 수급, 선물만 보면은 코스피의 수급 변화는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이 내리면서 코스피의 종목에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여러분 항상 주시하면서 매매를 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매도세가 세게 나온 종목이 다음 주엔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내리는 종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리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초에 다시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을 잘 체크해 놓고 내년 초에 뭐 매수가를 터치하거나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오히려 매수해 보는 방향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송을 안 킨 사이에 후원을 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도 있었네요. 자, 제 채널에서 여기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마블루님, 그리고 김성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즐거운 주말이네요. 주말에는 주식에 관한 생각을 모두 잊고 다들 편안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